여러분, 로봇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차 노조가 선언했습니다. 노사합의 없이는 로봇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이건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다. 기계 파괴 운동이나 다름없다고요. 1811년 영국.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공장에 난입해 기계를 부쉈습니다. 기계가 유자리를 뺏는다며. 하지만 그들은 결국 기계를 막지 못했죠. 대통령은 단언했습니다.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로봇 한 대 가격 2억 원. 인간 노동자 3명의 1년치 연봉보다 쌉니다. 24시간 일하고 밥도 안 먹고 불평도 없습니다. 200년 전 영국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노조와 아틀라스 로봇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고를 했는지. 세 번째,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AI 로봇 시대의 본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현대자동차 노조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단 한 대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까요?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를 가진 로봇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 로봇이 이제 진짜 공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로봇의 이름은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었고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접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로봇이 들어오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증기기관과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요. 그런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캄캄한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다크 팩토리라는 개념입니다.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 로봇은 눈이 필요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조명도, 냉난방도, 휴게실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온 동네에 주산학원이 쫙 깔려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1원이요, 2원이요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왔을까요? 컴퓨터 학원이 온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 PC방으로 다 바뀌어 버렸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틀라스 로봇의 스펙을 보면 왜 노조가 긴장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틀라스는 5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절보다 더 많아요. 50kg짜리 물건을 거뜬히 들어 올립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 수준의 힘이죠. 배터리는 4시간 동안 작동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가서 배터리를 갈아 끼웁니다. 사람이 교체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에 제미나이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돈은 얼마나 들까요? 아틀라스 로봇 한 대 가격이 약 2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합치면 첫 해에 2억 1,400만 원이 드는 거죠. 반면에 인간 노동자 한 명의 연봉은 평균 1억 원 정도입니다.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포함하면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한 대가 2억 원이고 사람 3명이 1년에 3억 원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일합니다. 사람은 8시간 일하죠.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 몫을 하는 겁니다. 첫 해만 보면 로봇이 조금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요.
로봇은 유지비 1,400만 원만 들고 사람 3명은 여전히 3억 원이 듭니다. 3년이면 로봇은 총 2억 2,800만 원, 사람 3명은 9억 원입니다. 5년이면 로봇 2억 5,600만 원, 사람 15억 원. 10년이면요? 로봇 3억 2,600만 원, 사람 30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비용 역전 현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파업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비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로봇이 비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봇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로봇은 특수한 작업에만 쓰였습니다. 자동차 용접이나 반도체 공정처럼 아주 정밀한 일에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2026년에 5만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 컴퓨터 한 대가 집 한 채 값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노트북 한 대가 100만 원도 안 합니다. 로봇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원짜리가 5년 뒤에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봇은 한 번 투자하면 끝이지만 사람은 매년 비용이 발생합니다. 월급은 매년 오릅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요. 4대 보험료도 오르고 퇴직금도 쌓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고정 비용인 거예요. 반면 로봇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가격이 내려갑니다. 유지비도 줄어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로봇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러닝머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벨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고 조금만 느려지면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노동자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게 2021년입니다. 인수 금액이 약 1조 원이었어요.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직접 보유하려고 한 거죠. 두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AI 기술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로봇은 그냥 기계였습니다.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였어요. A 버튼을 누르면 A 동작, B 버튼을 누르면 B 동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에 AI가 탑재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바꿔요. 아틀라스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챗GPT처럼 대화도 하고 이미지도 인식하고 상황도 판단하는 최신 AI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로봇은 부품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집을 수 있었습니다. 1mm만 어긋나도 못 집었어요. 지금 로봇은요, 부품이 어디 있든 눈으로 보고 찾아서 집습니다. 기울어져 있어도 뒤집어져 있어도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학습 능력입니다. AI 로봇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 그걸 기억하고 다음에는 안 합니다. 사람도 경험이 쌓이면 숙련공이 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배워요. 그리고 한 로봇이 배운 건 다른 모든 로봇과 공유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공장에서 로봇 한 대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전 세계 모든 같은 로봇이 그 기술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테슬라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이다. 자동차보다 더 클 것이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테슬라가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뜻이에요. 기술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왔습니다. 불과 2년 반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신기한 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AI가 논문도 쓰고 코딩도 하고 영상도 만듭니다. 2년 반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로봇 기술도 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글로벌 경쟁 압력입니다. 한국 기업만 로봇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로봇을 도입해서 비용을 낮추느냐.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52%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로봇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제품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노조와 갈등이 생기고 안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미국 인건비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쓰는 거예요.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해서 비용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 제조업의 미래는 로봇화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기업이든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일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 강국이에요. 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같은 로봇 회사들이 다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하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일손 부족을 로봇으로 메우는 거예요.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해질 겁니다. 그때 로봇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지금은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로봇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결국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자리 갈등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필수가 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것이고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일자리가 있겠지만 AI가 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노동이거나 AI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이거나 일자리가 양극화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볼게요. 미래에는 두 종류의 일자리만 남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봇보다 훨씬 뛰어난 고급 일자리, 창의적인 일, 전략적인 일,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 이런 건 로봇이 못해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두 번째는 로봇을 쓰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저임금 일자리. 로봇 한 대 가격이 2억 원인데 사람을 쓰는 게 더 싸면 사람을 씁니다. 아주 단순하고 일시적인 일들이 여기 해당해요.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일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일자리요.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공장 생산직, 사무 보조, 단순 회계, 고객 상담. 이런 일자리들이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요. 국내 일자리의 27%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개 중 1개꼴이에요. 청년층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가 20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왜요? AI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하던 단순 업무들,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을 이제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업, 금융, 유통, 서비스업, 모든 산업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본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으니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1811년 영국 노팅엄 네드러드라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직 기계를 부쉈어요.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다고요. 이게 러다이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 난입해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수천 명이 참여했고 군대까지 동원돼서 진압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계는 막지 못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대로 진행됐고 영국은 세계 최강의 공업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어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 기계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 이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총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대통령이 주산학원 얘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주산학원이 사라졌지만 컴퓨터 학원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은 코딩 학원이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면 일자리도 바뀝니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어요. 문제는 그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까요? 낙관론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해요. 왜냐면 AI는 이전 기술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증기기관은 사람의 근육을 대체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계산 능력을 대체했고요. 그런데 AI는 사람의 두뇌를 대체합니다. 판단하고, 창작하고, 소통하는 능력까지 대체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전환 속도가 관건입니다. 새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그 속도가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도 준비하고 개인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대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의 대책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로봇세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어요. 로봇을 쓰는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정부는 또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전환 프로젝트에 약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목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겁니다. AI 활용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 차원의 준비도 필수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AI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대통령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구로 써야 합니다. 챗GPT, 클로드,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들을 일상에서 활용해 보세요. 익숙해지는 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AI가 잘하는 건 패턴 인식, 데이터 처리, 반복 작업입니다. 반대로 AI가 못하는 건 뭘까요?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 사람과의 깊은 소통,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리더십, 협상력,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이런 걸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재정적 안전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소득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중요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본업 외에 부업이나 투자 수익이 있으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네 번째는 계속 배우는 자세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기술이 5년마다 바뀌고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평생 학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과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현대차 노조가 로봇을 막겠다고 해도 글로벌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0년 전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를 막지 못했듯이 지금의 저항도 기술 발전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통령 말처럼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공고하고 적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AI와 로봇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시작을 못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로봇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차 노조가 선언했습니다. 노사합의 없이는 로봇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이건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다. 기계 파괴 운동이나 다름없다고요. 1811년 영국.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공장에 난입해 기계를 부쉈습니다. 기계가 유자리를 뺏는다며. 하지만 그들은 결국 기계를 막지 못했죠. 대통령은 단언했습니다.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로봇 한 대 가격 2억 원. 인간 노동자 3명의 1년치 연봉보다 쌉니다. 24시간 일하고 밥도 안 먹고 불평도 없습니다. 200년 전 영국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노조와 아틀라스 로봇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고를 했는지. 세 번째,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AI 로봇 시대의 본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현대자동차 노조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단 한 대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까요?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를 가진 로봇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 로봇이 이제 진짜 공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로봇의 이름은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었고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접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로봇이 들어오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증기기관과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요. 그런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캄캄한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다크 팩토리라는 개념입니다.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 로봇은 눈이 필요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조명도, 냉난방도, 휴게실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온 동네에 주산학원이 쫙 깔려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1원이요, 2원이요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왔을까요? 컴퓨터 학원이 온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 PC방으로 다 바뀌어 버렸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틀라스 로봇의 스펙을 보면 왜 노조가 긴장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틀라스는 5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절보다 더 많아요. 50kg짜리 물건을 거뜬히 들어 올립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 수준의 힘이죠. 배터리는 4시간 동안 작동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가서 배터리를 갈아 끼웁니다. 사람이 교체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에 제미나이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돈은 얼마나 들까요? 아틀라스 로봇 한 대 가격이 약 2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합치면 첫 해에 2억 1,400만 원이 드는 거죠. 반면에 인간 노동자 한 명의 연봉은 평균 1억 원 정도입니다.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포함하면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한 대가 2억 원이고 사람 3명이 1년에 3억 원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일합니다. 사람은 8시간 일하죠.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 몫을 하는 겁니다. 첫 해만 보면 로봇이 조금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요. 로봇은 유지비 1,400만 원만 들고 사람 3명은 여전히 3억 원이 듭니다. 3년이면 로봇은 총 2억 2,800만 원, 사람 3명은 9억 원입니다. 5년이면 로봇 2억 5,600만 원, 사람 15억 원. 10년이면요. 로봇 3억 2,600만 원, 사람 30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비용 역전 현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파업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비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로봇이 비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봇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로봇은 특수한 작업에만 쓰였습니다. 자동차 용접이나 반도체 공정처럼 아주 정밀한 일에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2026년에 5만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 컴퓨터 한 대가 집 한 채 값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노트북 한 대가 100만 원도 안 합니다. 로봇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원짜리가 5년 뒤에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봇은 한 번 투자하면 끝이지만 사람은 매년 비용이 발생합니다. 월급은 매년 오릅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요. 4대 보험료도 오르고 퇴직금도 쌓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고정 비용인 거예요. 반면 로봇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가격이 내려갑니다. 유지비도 줄어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로봇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러닝머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벨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고 조금만 느려지면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노동자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게 2021년입니다. 인수 금액이 약 1조 원이었어요.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직접 보유하려고 한 거죠. 두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AI 기술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로봇은 그냥 기계였습니다.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였어요. A 버튼을 누르면 A 동작, B 버튼을 누르면 B 동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에 AI가 탑재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바꿔요. 아틀라스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챗GPT처럼 대화도 하고 이미지도 인식하고 상황도 판단하는 최신 AI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로봇은 부품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집을 수 있었습니다. 1mm만 어긋나도 못 집었어요. 지금 로봇은요. 부품이 어디 있든 눈으로 보고 찾아서 집습니다. 기울어져 있어도 뒤집어져 있어도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학습 능력입니다. AI 로봇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 그걸 기억하고 다음에는 안 합니다. 사람도 경험이 쌓이면 순영공이 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배워요. 그리고 한 로봇이 배운 건 다른 모든 로봇과 공유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공장에서 로봇 한 대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전 세계 모든 같은 로봇이 그 기술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테슬라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이다. 자동차보다 더 클 것이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테슬라가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뜻이에요. 기술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습니다. 불과 2년 반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신기한 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AI가 논문도 쓰고 코딩도 하고 영상도 만듭니다. 2년 반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로봇 기술도 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글로벌 경쟁 압력입니다. 한국 기업만 로봇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로봇을 도입해서 비용을 낮추느냐.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52%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로봇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제품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노조와 갈등이 생기고 안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미국 인건비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쓰는 거예요.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해서 비용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 제조업의 미래는 로봇화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기업이든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일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 강국이에요. 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같은 로봇 회사들이 다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하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일손 부족을 로봇으로 메우는 거예요.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해질 겁니다. 그때 로봇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지금은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로봇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결국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자리 갈등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필수가 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 번째 원인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생산 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것이고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일자리가 있겠지만 AI가 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노동이거나 AI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이거나 일자리가 양극화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볼게요. 미래에는 두 종류의 일자리만 남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봇보다 훨씬 뛰어난 고급 일자리, 창의적인 일, 전략적인 일,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 이런 건 로봇이 못해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두 번째는 로봇을 쓰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저임금 일자리. 로봇 한 대 가격이 2억 원인데 사람을 쓰는 게 더 싸면 사람을 씁니다. 아주 단순하고 일시적인 일들이 여기 해당해요.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일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일자리요.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공장 생산직, 사무 보조, 단순 회계,
고객 상담. 이런 일자리들이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요. 국내 일자리의 27%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개 중 1개꼴이에요. 청년층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가 20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왜요? AI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하던 단순 업무들,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을 이제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업, 금융, 유통, 서비스업, 모든 산업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본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으니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1811년 영국 노팅엄 네드러드라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직 기계를 부쉈어요.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다고요. 이게 러다이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 난입해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수천 명이 참여했고 군대까지 동원돼서 진압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계는 막지 못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대로 진행됐고 영국은 세계 최강의 공업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어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 기계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 이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총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대통령이 주산학원 얘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주산학원이 사라졌지만 컴퓨터 학원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은 코딩 학원이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면 일자리도 바뀝니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어요. 문제는 그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까요? 낙관론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해요. 왜냐면 AI는 이전 기술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증기기관은 사람의 근육을 대체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계산 능력을 대체했고요. 그런데 AI는 사람의 두뇌를 대체합니다. 판단하고, 창작하고, 소통하는 능력까지 대체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전환 속도가 관건입니다. 새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그 속도가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도 준비하고 개인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대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의 대책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로봇세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어요. 로봇을 쓰는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정부는 또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전환 프로젝트에 약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목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겁니다. AI 활용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 차원의 준비도 필수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AI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대통령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구로 써야 합니다. 챗GPT, 크로드,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들을 일상에서 활용해 보세요. 익숙해지는 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AI가 잘하는 건 패턴 인식, 데이터 처리, 반복 작업입니다. 반대로 AI가 못하는 건 뭘까요?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 사람과의 깊은 소통,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리더십, 협상력,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이런 걸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재정적 안전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소득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중요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본업 외에 부업이나 투자 수익이 있으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네 번째는 계속 배우는 자세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기술이 5년마다 바뀌고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평생 학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과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현대차 노조가 로봇을 막겠다고 해도 글로벌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0년 전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를 막지 못했듯이 지금의 저항도 기술 발전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통령 말처럼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공고하고, 적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AI와 로봇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시작을 못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